중국, 러시아를 필두로 한 반미연합과 미국을 축으로 하는 자유세계 진영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으로는 모자라는지 동부에서도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이 포착되었는데요. 러시아의 주도하에 중국, 인도, 몽골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보스토크 2022 훈련이 9월 1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의 태평양 교두보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병력 소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러시아군 5만 명이 이번 훈련에 동원되었고, 최초로 중국의 육해공군 병력 모두가 훈련에 참가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미국의 항모전단이 대한민국에 입항한다고 알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전화에 휩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 해외의 한 트위터 유저가 서해의 작은 섬에서 한 가지 특이한 물체를 포착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배치 중이던 게임 체인저가 포착된 것 같은데요. 신냉전의 최전선에 선 대한민국이 중러에 맞서기 위해 꺼내든 비밀 무기가 무엇일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예고를 이유로 미국의 최대 전력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해상에 진입해 한국 해군과 훈련을 마치고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최대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이 한국에 입항하는 것은 5년 만의 일인데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지만 한반도 북동쪽에 집결하고 있는 중러연합을 견제하기 위함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다시금 주장되고 있는데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결국 한국에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도 정치적 리스크도 고려해 볼 때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해외 밀리터리 마니아가 위성사진을 분석하던 도중 한반도 인근 서해의 작은 섬에서 포착한 한 물체를 트위터에 공개했는데요. 서해의 한 작은 섬에서 한국의 고체 로켓 바지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를 발견한 데이브 슈머러는 지난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에 한국에서 이곳에 바지선을 배치하여 고체 로켓을 발사했었다가 철수했었는데 최근 새롭게 발사대를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로켓 바지선이 무엇을 발사하기 위한 것인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무 시리즈의 실험대일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듣게 된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겨냥하고 있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이 사실은 핵탄두를 탑재할 것을 전제로 한 미사일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무5로 불리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극비리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탄두 무게가 무려 6톤에 달하고 600km 이상을 날아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어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이후 개발된 최대 위력의 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5에는 탄두의 재래식 화약뿐만 아니라 중금속을 채워 넣어 종말 단계에서 마하 10 이상으로 가속해 목표 지점에 1킬로톤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선보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배치를 이어나가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의 파괴력에 버금가는 수준인데요. 과거 미군이 나가사키에 투하해 전쟁을 끝낸 원자탄의 위력이 20킬로톤 정도입니다. 이를 표준 핵무기로 규정하고 그보다 위력이 낮은 핵무기를 전술핵무기로, 그리고 전술핵무기 중에서도 위력을 낮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사 전략적 목표만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저위력 핵무기입니다. 현무5의 물리력에서 나오는 파괴력은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가면서 방사능 유출이 없고 엄연히 핵무기가 아니기에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운 전략무기입니다. 물론 핵무기의 버금가리란 추측은 이론에 지나지 않아 실제 위력은 훨씬 못 미치리라고 예상되고 있지만, 이러한 전술무기의 장점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조차 실제로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대상은 일본뿐이었을 만큼 정치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위력 전략무기는 군에 있어 핵무기보다 위력적인 무기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이나 북한의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핵무기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 중인 현무5가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추측에 군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가속력을 높여 충돌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 미사일과 달리 고각으로 발사되는데요. 이 경우 미사일의 사거리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 무게가 1톤 이하인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남은 공간만큼 연료를 추가로 실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핵탄두를 탑재하고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면 최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주변국 모두를 사정거리 안에 두는 장거리 미사일이 될 수 있다고 군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형 ICBM이 탄생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현무5 미사일이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일을 막기 위해 관통력을 극대화한 미사일로 공개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는 일이 가능한 걸까요? 대다수는 회의적으로 바라보지만 의외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문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는 한국이 핵을 가지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2년 내로 핵탄두 100개는 충분히 생산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서균열 교수는 한국이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한국의 핵개발은 기술과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다. 국가가 결심하고 정치인들이 방패만 되어준다면 핵개발은 연탄찍기처럼 간단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 FAS의 회장이자 정상급 핵무기 전문가 찰스 퍼거슨이 작성한 퍼거슨 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요. 찰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퍼거슨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비핵 확산 체제의 지지국가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제공받고 있지만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위치한 4개 가압중수로에서 중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해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결심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은 용인하면서 한국의 핵개발에는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외 핵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기에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핵무기 개발에 있어 핵심이 되는 요소는 핵분열물질, 설계 능력, 운반 수단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플루토늄을 뽑아내기 위한 재처리 시설을 만들어낼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설계는 공학 강국인 한국에 있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닐 뿐더러 가장 중요한 운반 수단은 최근 한국이 공개한 여러 무기 체계들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핵무기 체제의 핵심이 되는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했고 핵탄두를 싣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현무5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니 핵탄두만 준비된다면 한국의 핵무장 능력은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핵무기를 보유하기엔 한국을 둘러싼 외교적 혼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고 미국에서도 허락하지 않을 일이죠. 하지만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을 준비해두고 언제든지 핵무기를 완성해 전략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억제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군사적 팽창은 주변 환경에 의해 여러 가지 족쇄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난해 폐지되었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역시 한국의 군사력 발전에 여러 번 제동을 걸어온 걸림돌이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 한국 정부는 지대공 미사일을 국산화하는 백곰 사업을 급비리에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미국에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당시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 수교하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친중 외교 노선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제지했었고, 한국은 평양만을 타격할 수 있는 한계 사거리인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당시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한국 보유 미사일 사거리 180km로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서한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되어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보유를 규제해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시간이 지나며 강화되기도 약화되기도 하다가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으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많은 차질이 발생했었는데요. 한국의 연구진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우회로를 찾아 연구를 이어나갔었습니다. 이미 1970년대 당시에 ICBM의 기술을 확보했었다고 알려질 만큼 우리나라의 미사일 기술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뒤처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현무 사거리가 800km로 알려진 건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를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일 뿐이라고 말하며 실제 사거리는 이를 훨씬 웃돌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빈틈을 파고들어 순항 미사일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 순항 미사일은 항공기로 분류되기에 미사일 지침의 제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순항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데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되지 않는데 그중 사거리 1500km 이상 순항 미사일 개발국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대한민국 4개국뿐입니다.
미국의 우려, 중국의 협박 속에서도 우리의 미사일 기술은 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발목을 붙잡던 쇠사슬이 완전히 끊어진 지금 비밀리에 개발 중이던 미사일들도 모두 공개되리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슈퍼파워를 가지게 될 날을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